너무 많은 땀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다한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흉부외과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우선 다한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땀이 많이 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지장을 주는가,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증상의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나도 심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심해서 일상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고 손 악수도 못하고 이러는 분들이 오는 정도의 차이가 심한데, 그런 분들 다 다한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고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원발성 다한증, 처음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생기는 걸 원발성 다한증이라고 하고,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거를 2차성 다한증, 그리고 뜨거운 걸 보거나 매운 걸 먹거나 이런 그런 자극에 의한 미각 다한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유전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갑자기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게 1차성으로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생겼는가, 아니면 기저질환이 생기면서 2차성으로 생겼는가를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서든 다한증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 불편하다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성 다한증은 사실 온몸에서 어디에서 발생할 수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로 오는 분들은 손이나 겨드랑이, 그리고 발 다한증이 좀 빈도가 잦습니다. 손 같은 경우에는 악수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치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볼펜을 놓친다거나 마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주로 있고요. 발 다한증 환자분들은 실내로 들어갔을 때 신발을 벗으면 발자국이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각 다한증은 1차성 다한증과 좀 많이 혼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맵거나 뜨거운 걸 먹으면 땀이 유달리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많이 난다, 이마에서 폭포수처럼 내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감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극에 대해서 둘을 감별을 하는 검사가 좀 필요하고요. 2차성 다한증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어떤 병을 앓고 난 이후에 생기는 경우를 가장 흔하게 볼 수가 있고, 그 기저질환에는 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1차성 다한증처럼 온몸에서 다 발생을 하고요. 다한증의 진단법은 사실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땀이 몇 방울이 났는가, 몇 리터가 났는가, 이런 거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측정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는 어려운데,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증상이 얼마나 불편한가, 내가 생활하기에 얼마나 장애를 주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한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권하게 되는데, 먹는 약의 경우에는 온 몸의 땀을 모두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많이 마른다거나, 아니면 소변을 자주 본다던가, 밤에 야뇨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 기저질환이 있고 당뇨나 다른 병들이 있는 분들은 경구약을 오래 복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이나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약을 먼저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바르는 약을 오래 사용을 하면 그 부위가 하얗게 침착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마나 얼굴 쪽에는 알러지 반응이 자주 생겨서 주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습관 개선은 맵고 뜨거운 거를 좀 피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더운 환경이나 긴장하는 상황들을 모두 피하는 게 생활습관 개선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수술적인 치료는 상지와 하지를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발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난이도도 있고, 그 수술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고찰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상지에 비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빈도가 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선뜻 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상지 같은 경우에는 손 겨드랑이는 양쪽 갈비뼈 사이로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효과는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손 겨드랑이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땀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마나 얼굴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으나
손 겨드랑이에 비해 더 많은 보상성 다한증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을 했을 때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수술 기법들을 통해서 수술을 했을 때 보상성 다한증이 가장 안 생기게 하게끔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장 흔히 생기냐라고 얘기했을 때 등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뭐 뒷목, 뭐 온몸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런 보상성 다한증이 지금 현재의 상태를 더 이겨낼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수술들이 어려워서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한증이 오래 지속됐을 때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안 맞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혈압도 상승할 수가 있고 심뇌혈관 질환의 전체적인 비율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한증을 치료했을 때는 전반적인 위험도가 다시 감소한다는 것을 이미 논문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조절이 잘 되고 관리만 된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다한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가장 흔하고, 그런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그 스트레스를 해결을 해야 나머지가 다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미각 다한증이나 뜨겁고 맵고 자극적인 것에 의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가급적 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찌개나 이런 문화의 특성상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건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하고 좀 더 편안한 그런 완화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저희 주변에도 많이 사용하는 데오도란트나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 특히 향이 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사실 그 목적은 땀을 덜 나게 한다기보다는 땀이 났을 때 그 같이 발생하는 악취나 다른 향기를 없애주려는 목적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효능 자체도 그런 악취를 제거하는 목적이고요. 실제로 땀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으나 그런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한증이란 병 자체가 아무래도 사회생활에 많이 지장을 주고 본인의 자존감을 많이 낮추는 병입니다. 이 질환의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악수를 못한다거나 일상생활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끔 하는 병인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사소한 질환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 내원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다한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병원에 와서 약을 복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생활 습관이 개선이 된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이현수였습니다.